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장이 기지개를 켰는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5가지 종목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현대차입니다. 오늘장 3.8% 상승 마감했는데요. 올해 9개월 동안 현대차의 전기차 수출 25%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국내 전기차 판매량 역시도 45% 줄면서 실적과 함께 캐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전기차 라인업을 오히려 다양화시키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엔진으로 배터리 충전을 돕는 ER/EV로 수익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GM과의 협력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함께 있는 지금 현대차에 대한 전망 세 분의 이야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역시 2.3%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기다리셨던 밸류업 지수,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서 증권사 역시도 예상되는 종목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현재 5개 증권사 중 4곳에서 메리츠 금융지주를 후보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급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장까지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한 반면 기관에서는 10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인지 OX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HLB입니다. 1.5%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제 3대 암학회로 불리는 유럽 종양학회가 13일부터 열립니다. 그 안에서 HLB 역시도 리보세라닙에 관련된 9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20일까지 이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FDA의 재심사 절차에 들어간다는데 과연 HLB 박스권 이제는 탈출할 수 있을지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풀무원입니다. 오늘장 5% 넘게 상승한 모습인데요. 드디어 중국에 냉동김밥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거의 국내 식품 기업 중에는 최초라고 하는데요. 사실 중국의 대형 업체인 샘스클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식품주들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올랐었던 그 폭보다는 덜 오른 느낌이 드는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수해봐도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진 건설 로봇입니다. 오늘 12% 넘게 급등한 모습인데요. 이제 윤 대통령이 19일부터 체코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체코와 함께 우크라 재건을 위해서 협력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들도 오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5가지 체크해봤는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함께 하시죠.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탑5에서 다뤄볼 종목 5가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현대차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메리츠 금융지주, HLB, 풀무원, 전진 건설 로봇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가 외국인 수급이 나가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다시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8%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직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매니저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만약에 자동차주를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신다면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탑픽인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는 오래 들어주셨고요. 김흥태 매니저 X 들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의견 들어볼까요? 오르튼 의견은 그냥 단순히 단기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지금 현대차를 사신다면은 완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이 될 거고 아마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좀 봐야 되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자동차를 그동안 강조해왔기 때문에 요게 지난번 납폭과대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지난번에 이제
CEO 인베스터데이 때 인베스터데이 보면서 이제 물량은 다 팔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팔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현대차보다도 주주하는 자체가 현대차 본주보다는 현대차 우선주의 할인율을 낮추겠다에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한다가 아니고 따로 날짜를 잡아서 다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다음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밸류업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올라갔던 이유는 뭐였냐면 밸류업을 하겠다 이슈와 함께 실적이 계속 성장하면서 올라왔다가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성장성을 계속 올라가기보다 좀 멈춰 있거든요. 멈춰 있는 상태에서 예상치 환율보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가 생각보다 안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면 실적 없이 밸류업만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좀 제한이 걸릴 거라서 저는 이제 그 다음 모멘텀 발표인 뭔가 이제 IR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사는 건 맞다라고 보는데 주가 위치상을 봤을 때도 이거 밀려봤자 어차피 현대차의 완전 바닥 밸류는 그래봐 20만 원이에요. 그래봐 지금 자리부터 내려가봤자 10%거든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매수는 가능한 위치지만 급반등해서 세게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배제하시면 좋겠고 좀 여유롭게 인도 IPO까지 보시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지금 밸류에 대한 기대감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20만 원까지 분할매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X를 들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O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김응태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 앞서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X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같은 맥락으로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이제 논하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만약에 주가가 더 밀릴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아직은 담기에는 조금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밸류업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오늘 뉴스 보니까는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오늘 8시쯤에 나오다 보니까는 GM하고에 대한 이제 MOU 협약을 또 맺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는데 뭐 물론 그런 기사들도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무래도 전기차, 수소차, 기타 뭐 자율주행까지에 대한 기술력을 논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만으로도 이제 모멘텀이 크게 부각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찍혀야지만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소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자리에서 담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으로서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 자리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려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다소 좀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기 하더라도 좀 더 밀려놓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요. 쌍봉 자리입니다. 지난 21년도 고점 찍고 나서부터 늘어났다가 이제 막 전고점은 29만 9천 원을 찍고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오기에는 조금 불안정한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O와 X로 달리기는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은 두 분 모두 X를 제시해 주셨고요. 그래도 그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밸류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한다는 점, 이 점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메리츠 금융지주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2.38%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추석이 지난 직후에 밸류업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짚어봐야 되겠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밸류업과 관련된 금융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까요?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메리츠 금융 지주는 뭐 지금 현재 금융주 중에 그러니까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KB금융이나 뭐 이런 권 말고 이제 증권주라든가 화재를 필두로 했을 때 지금 17조를 육박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가장 실적이 좋았던 금융 지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2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배당 성향은 한 3%에서 4%인데 지금 현재 메리츠 화재라든가 메리츠 증권에서 수익이 나면 그걸 다 이제 배당으로 또 늘리겠다, 재원을 계속 활용하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고, 결국엔 다시 이제 10만 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이제 10만 원대에서 밀렸는데 요런 이제 새로운 밸류업 관련해서 지수와 더불어 이제 실적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조용히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한번 10만 돌파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업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거기다 플러스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점, 10만 원까지도 도전이 가능하다. 메리츠 금융지주
이야기 들어봤고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평가해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일정 매매가 가능한지 여쭤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HLB고요. 오늘 장에서 1.50%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장 내일이죠. 에스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수급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줬고요. 코스닥 순매수 1위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에스모 일정과 관련해서 HLB 담아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보고 있는 게 S모도 S모인데요. 그거 말고 지금 이제 FDA에 대한 재승인, 그러니까 재신청 들어갈 일정이 좀 있어서 아마 그 재신청했다라는 공시가 뜬다거나 아니면은 공지사항이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게 되면 아마 단타적으로 한 번씩은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지난번에 발생됐었던 갭자리를 채우러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정고점 자리 한 10만 원대 정도 언저리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S모 말고라도 다음 주, 그게 그래봐야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 20일 정도까지 아마 재신청을 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봤을 때 아마 다음 주 목금 때까지는 이벤트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벤트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김웅태 매니저님도 오 의견 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봐도 좀 매력적인 구간입니까? 뭐 매력적인 구간이기보다는 아직까지 박스권 장세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모든 제약 바이어가 지금 좀 쉬어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한번 튀어가도 어디서 튀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악재적인 내용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응해봐도 괜찮을 거로 보여지고요. 앞서 설명했듯이 이번에 FDA 승인 재신청에 대한 건수가 지난번 중국향에 대해서 한번 좀 밀려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정고점 10만 원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팔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신규로 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그나마 다른 제약별을 갖고 계신다라고는 안 사셔도 되지만 만약에 없다 하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또 담아놔도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LB 보유자라면 충분히 보유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신규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FDA 승인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 이슈를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풀무원이고요. 오늘 장에서 5.82%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 냉동김밥이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면서 식품 관련주들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여력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냉동김밥이 중국으로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올라갔던 그 상승분보다는 살짝 덜 올라간 부분이고요.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까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화장품주 다음에는 식품주가 굉장히 잘 따라가면서 올라갔던 만큼 이전에 화장품주가 최근에 또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식품주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 분 의견은 어떨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O, 그리고 김흥태 매니저 X 들어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O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일단 증거사 보고서 때문에 턴어라운드 시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김 수출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콩나물부터 시작해서 두부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집밥 조기준 선생 요리를 하기 때문에 풀무원 제품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적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총이 4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 나오는데 사실 이제 단기 순이익은 한 2억 정도로 줍니다. 근데 그 전에 적자 났던 게 지금 작년도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도 이제 200~300억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광장이 지금 현재 고점 대비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18,000원대에서 이제 10,000원대까지 이제 뭐 70~80% 빠졌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 요인만큼 그 전에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이제 냉동식품 뭐 오뚜기라든지 뭐 여러 이제 관련 주들이 CJ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올랐다가 이제 지금 이제 하락을 했는데 낙폭 과대와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이제 외국인 지분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2% 정도인데 제로에서 거의 2%까지 올라왔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격도라든가 RSI 봤을 때 매수 사인이 나왔고 현재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풀무원 낙폭과대 그리고 기간 조정이 모두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가람 매니저님도 긍정적인 의견, O 의견을 주셨는데 전반적인 식품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일단 식품주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 나올 종목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번 더 플레이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장주였던 삼양식품 자체가 고점 라인대에서 고가를 더 뚫지 못하고 조금 누워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까지 다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게 되면 수출 데이터 자체가 또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만약이라도 삼양식품이 한 번 더 뛰어 올라가게 되면 지금 다 밀려 내려가 있는 뭐 풀먼부터 해서 사조 대림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뛰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이 내려와 있는 자리에서는 뭔가 식품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만한 자리다. 더 내려갈 자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출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출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인 삼양식품이 전고점을 뚫어준다면 전반적인 식품주들 그거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김웅태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냉동김밥이죠. 냉동김밥에 대한 이슈인데 이게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흥행을 했습니다. 냉동에서 흥행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대치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 흥행이 사그라들면서 이게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중국에서도 흥행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사실 이 미국에서 흥행을 했던 냉동김밥은 그 미국향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이런 음식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흥행을 했던 거지. 중국향이 이제 동아시아권에서 아시아권의 지역에서 사람들은 이런 김밥이라든지 냉동김밥을 자주 해먹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흥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써 주가를 올린다는 거는 이미 한번 반영을 했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또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흥행을 하는 거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X가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냉동김밥이 중국으로 최초로 수출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는 되지만 그래도 그 흥행 여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풀무원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은 X 의견 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전진 건설 로봇이고요. 오늘 장에서 13%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도 잘 갔었는데 전진 건설 로봇주는 아니고요. 바로 건설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상승을 불러일으켜 줬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다음 주까지도 일정 매매가 가능할지 OX 통해서 그 여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뭐 전진건설 로봇이 로봇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로봇이 왜 붙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건설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펌프카입니다. 펌프카. 그래서 고층을 지을 때 이제 시멘트를 이제 그 유압으로 해서 올려주는 거, 뭐 7층, 뭐 10층, 그러니까 우리가 100층을 건물 지을 때 저게 어떻게 지었을까라고 보면은 뭐 철골로 지은다고 하면 짓겠지만은 이제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는 구조물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게 유압으로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시멘트를 물에 젖은 시멘트를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이거를 이제 높은 고층까지 그다음에 또 고층을 올릴 때 압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올리는 거고 글로벌하게 5대 회사가 과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독일 회사가 2개 회사고 아시아에서는 전진건설 로봇이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유일한 5대 회사 중에 유일한 회사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현재의 매출, 그러니까 대부분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터키에서 지진이 났을 때 250대 펌프카를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고 하면 해외 수주 모멘텀은 확실하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주주 지분이 8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00만 주 주식 중에 300만 주밖에 유통이 안 되는데 오늘 300만 주가 유통이 됐고요. 한 달짜리 물량이 6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15일짜리가 2만 주 그리고 앞으로 3개월까지 갔을 때도 60만 주밖에 안 됩니다. 3개월, 6개월 포함해서 6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통지수는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오늘 300만 주 거래됐고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모양이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전진 건설 로봇 매출의 대부분이 또 미국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CPI가 발표됐는데 이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매니저님? 조기준 매니저님? 어떤 거? CPI와 연관성. CPI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미국의 CPI가 나왔던 게 높게 나왔던 게 이제 뭐 2.5까지 뭐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주거비가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미국도 주거비가 꺾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택 공급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와 해리스는 결국에는 주택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할 거고 건설 관련 공약을 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와 관련된 이 전진건설 로봇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특별한 탑5 함께 해봤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총 3종목이 있었는데요. 금융주, 메리츠 금융지주가 세 분께 긍정적인 표를 얻어봤고요. HLB 그리고 전진 건설 로봇도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 받아봤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 그리고 풀무원은 두 분에게 긍정적인 평가 받아보면서 특별한 탑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포트 대결, 지금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